다음은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제외하고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일부입니다. 여기에서도 적절한 서술어를 찾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에 나온 문제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문제별로 밑줄 친 부분이나 괄호가 있는 문장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앞뒤 문장의 내용을 보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때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도 이해합니다. 먼저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며칠 전 창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꺼내는데 공책 한 권이 뚝 하고 떨어졌다. 나는 뭐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안을 펼쳐보고는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다.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그리고 문제는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입니다. 보기는 반갑고 감격스럽다. 편하고 만족스럽다. 아쉽고 걱정스럽다. 기쁘고 자랑스럽다. 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 글을 쓴 사람입니다. 먼저 밑줄 친 부분을 봅시다.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다. 입니다. 보통 눈물은 우리가 아주 많이 슬프거나 기뻐서 마음이 크게 움직일 때 흘립니다. 그리고 왈칵은 갑자기 뭔가가 많이 쏟아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눈물이 왈칵 나온다는 말은 눈물이 갑자기 많이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뭐 할 뻔하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 거의 일어날 것 같다가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눈물이 나올 뻔하다 는 말은 실제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나올 것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제 앞과 뒤의 문장을 살펴봅시다. 앞의 문장을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창고의 선반 위에 있는 가방을 꺼내다가 우연히 공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공책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공책은 바로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뒤에 보기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반갑고 감격스럽다 입니다. 반갑다는 말은 보고 싶던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격스럽다는 말은 마음에 깊이 느끼어 매우 감동하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신 일기장을 봤으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보기는 편하고 만족스럽다 입니다. 편하다는 말은 몸이나 마음이 괴롭지 않고 좋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럽다는 말은 기대하거나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거나 마음에 들어 흐뭇하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신 일기장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 마음이 편하거나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기는 아쉽고 걱정스럽다 입니다. 아쉽다는 말은 필요한 것이 없거나 모자라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걱정스럽다는 말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봐 두렵고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신 일기장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 아쉽거나 걱정스럽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기는 기쁘고 자랑스럽다 입니다. 기쁘다는 말은 기분이 매우 좋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은 뽐내거나 자랑할 만한 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기분이 좋을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설명한 뭐뭐 할 뻔하다에서 뻔하다는 뭐뭐 하다는 동사와 연결해 쓰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거의 일어날 것 같다가 일어나지 않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눈물이 날 뻔하다에서 날은 나다 라는 동사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와 다르게 동사와 연결되지 않고 그냥 서술어로 뻔하다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상황이나 사정이 확실하거나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럴 때에 거짓말일 것이 뻔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분명하다 라는 의미일 때는 뻔한 거짓말, 뻔한 일, 뻔한 속임수처럼 명사를 꾸미는 말로도 쓰입니다.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의 일부입니다. 예문을 읽어봅시다.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끔찍한 상황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위험이 따른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주시가 해결을 위해 땡땡땡 인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신 건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겪는 소방관이 있으면 전문 상담사를 보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괄호가 있는 문장을 보면 주어는 인주시가입니다. 여기서 인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한 도시에서 어떤 문제가 심각해져서 도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앞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의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방관은 어떤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막거나 진압하는 공무원입니다. 재난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불행한 사고이고 현장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끔찍하다는 말은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무섭다는 뜻입니다. 정신 건강은 마음이 바르고 편한 상태입니다. 소방관은 재난 지역에서 끔찍한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그 결과 소방관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소방관의 정신 건강이 위험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뒷문장을 보면 인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관의 정신 건강이 어떤지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를 봅시다.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는 등 떠밀었다. 눈을 맞췄다. 발 벗고 나섰다. 손에 땀을 쥐었다. 괄호가 있는 문장을 보면 괄호에는 인주시가 소방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행동을 취한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좀 색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보면 곧바로 이해가 되지 않기 쉽습니다. 이들은 한국 고유의 관용어 표현들입니다. 관용어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원래 단어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습관으로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처음 관용어를 접하는 외국인들은 그 뜻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복인 등 떠밀었다는 말은 마치 사람의 등을 떠밀듯이 하면서 이를 억지로 하게 하거나
부추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인 눈을 맞췄다는 말은 서로 상대방의 눈을 마주 봤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복인 발벗고 나섰다는 말은 어떤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뜻입니다. 민주 씨가 소방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섰다는 뜻과 같으니까 이것이 정답입니다. 네 번째 복인 손에 땀을 쥐었다는 말은 긴박한 상황 때문에 몹시 긴장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관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즌1이 오해하기 쉬운 한국의 관용어 편에서 소개했습니다. 비교적 자주 쓰이는 한국의 관용어 123개를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꾸준한 초보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